지난번 영상에서 오로라 1 최초 공개 내용을 다뤄드렸죠. 새롭게 개편된 르노코리아 홈페이지에 있는 브랜드 홍보 영상에 등장을 했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뭐였나요? 플랫폼을 공유하는 지리 자동차의 싱유에라고 디자인이 거의 일치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였죠. 이렇게 되면 핵심 부품뿐만 아니라 사실상 배지만 르노인 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걸 돌파하려면 역대급 극가성비라 불릴 정도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게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르노코리아가 오로라 프로젝트에만 신차를 내놓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브랜드 리뉴얼 공식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정에도 없던 신차를 공개했는데 얘가 또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더라고요. 딱 스포티지급 정도 되는 차라 국내에서도 인기가 꽤 좋을 차종이고, 이렇게 되면 르노코리아의 신차도 늘어나는 거라서 어떤 차가 출시된다는 건지, 그리고 이 차가 국내에서 대박이 날 수 있을지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르노코리아가 국내에서 정식으로 세닉을 공개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차가 내년에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세닉이 어떤 차냐면 원래는 르노의 MPV 모델이었거든요. 1996년에 처음으로 출시됐고 이번에 출시되는 건 5세대 모델인데요. 이 5세대 모델부터 SUV로 차종이 전환됐고 전기차입니다. 크기 재현을 보면 길이 4770mm, 너비 1864mm, 높이 1571mm, 휠베이스는 2780mm로 소렌토보다는 작고 스포츠지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요즘 어떤 배터리가 들었는지도 관심을 많이 가지죠. LG 엔솔에 87kWh 배터리를 장착해서 유럽 기준으로 625km를 인증받았다고 합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넉넉히 20% 정도가 빠진다 친다면 그래도 500km 이상은 간다는 거죠. 플랫폼도 중국 브랜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르노 닛산이 개발한 CMF 플랫폼의 전기차 버전을 쓰거든요. 아르노 벨로니 르노 브랜드 마케팅 총괄이 최근에 국내에서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발표하면서 내년쯤 국내에도 선보일 예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차가 르노 입장에선 내세울 게 많긴 하더라고요. 한국 기업 배터리를 사용하고 스펙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잖아요. 브랜드 입장에선 리스크일 수 있는 중국 브랜드와의 관계도 없는 차고, 올해 초 제네바 모터쇼에서 2024 올해의 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BMW 신형 5 시리즈가 경쟁 모델이었는데 얘를 제쳤다는 것만 해도 르노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오로라 프로젝트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얼마를 투자한다부터 시작해서 이 프로젝트를 명분으로 르노그룹 임원들도 방한하고, 여러모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국에서 르노가 재도약할 수 있게 해줄 한국 전략 모델들을 연달아 개발하고 출시하는 프로젝트,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궁금했던 게, 아니 갑자기 왜 차라리 오로라 1 티저를 정식으로 공개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세닉을 공개하고 국내 출시도 결정했냐 이거죠. 이건 르노의 공식 입장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논평하는 입장에서 르노의 감정이입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로라 프로젝트만으로는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로라 프로젝트로 나오는 신차가 그래봤자 3종인데 이건 1년에 하나씩 신차가 출시된다는 소리잖아요. 보통 1년에 2종 정도는 있어야 상반기에 신차가 하나 출시되고 하반기에 신차가 하나 출시되면서 신차 효과를 이어가게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르노가 국내에 투입할 신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투자를 많이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2028년까지 한국에 1180억 원을 투자하고 신규 인력만 200명을 고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소리는 뭔가요? 회사 입장에선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신차가 잘 팔려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닉을 추가로 도입해서 신차 효과가 빨리 죽는 걸 방지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일단 이게 가장 이상적인 감정이입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로라 프로젝트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살짝 없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전까지는 리스크라는 게 없었습니다. 삼성차 시절에는 닛산차를 들여왔고, 르노 삼성 때는 프랑스 르노차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했던 거잖아요. 일본 차는 가끔 정치적인 이슈가 리스크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차가 말썽 부리는 일은 거의 없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구매를 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프랑스 르노차는 큰 차는 경쟁력이 밀릴 수도 있지만 중형 아래급들은 유럽에서 워낙 잘 팔리는 차종들이기도 해서 나름 한국 준중형 중형차 시장에서는 경쟁이 됐습니다. 유럽 차니까 딱히 국가적 정치적 리스크도 없었고요. 그런데 오로라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르노의 지분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지리 자동차랑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가격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디자인이 좋고 옵션 사양이 좋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중국이 같이 한다는 이유 하나가 모든 장점을 덮어버립니다. 중국의 기술력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반대로 시장의 특성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맞잖아요. 샤오미 전기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가 자동차 시장에서는 경쟁이 될 수 있어도 중형차 이상 고급차 시장에서는 글로벌 브랜드들을 통해서 가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비호감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중국 브랜드랑 협업한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선 플러스 요인은 아니란 거죠. 이미 르노 임원들은 오로라 프로젝트의 차들이 어떤 디자인과 스펙으로 나오는지를 압니다. 저희도 지난번 영상에서 티저로 공개된 모습과 스파이샷을 봤지만 싱유의 A라고 핵심 디자인 요소가
경우가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잘 팔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회사는 항상 최악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야 이거 그냥 지리차 갖다 파는 거네 절대 안 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중국이 미국하고 경제 전쟁을 해버리면서 유럽한테도 불똥이 튀고 이러면서 한국에서 생산해서 팔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게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상쇄할 수 있는 모델을 추가로 도입하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추리인 거죠. 이렇게 되면 마케팅을 하기도 좋은 게 이미 반응이 좋은 오스트랄, 라팔, 세닉 이런 차들도 충분히 들여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들을 신차 리스트에 포함하면서 한국 시장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중국 브랜드 리스크도 상쇄하려 한 게 아니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이 차들이 진짜 잘 팔릴 수 있는지도 중요할 겁니다. 지리 자동차랑 협업한 제품들보다 가성비가 뛰어나거나 상품성이 뛰어나야 할 텐데 후자는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전자는 좀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내년에 출시 예정인 세닉은 부산 공장에서 생산을 안 합니다. 이미 르노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공장에서 생산한 차를 수입해서 판매한다는 거죠. 분명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XM3도 유럽보다 한국이 더 저렴한데 알고나 말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건 당연히 한국이 더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 거니까 유럽 입장에선 수입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더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세닉은 프랑스에서 생산한 걸 국내로 수입하는 거라고요. 그냥 수입차입니다. 심지어 세닉이 유럽 현지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닙니다. 기본형 가격이 5,6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보조금 100% 기준 미달입니다. LG엔솔 배터리를 장착해서 성능 보조금 기준은 충족할 수 있겠지만 가격 기준은 5,500만원 미만부터 100% 지급이기 때문에 이게 좀 걸린다는 겁니다. 뭐 진짜 한국이 팔 생각이 있는 차라면 가격을 확 낮춰서 보조금 기준에 충족하게 하고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해서 3천만원대 가격을 실현시키고 내연기관 스포츠지랑도 경쟁할 수 있게 해준다면 더 이상 논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실망을 준 적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르노 캡처랑 클리오라고 보는데 얘네도 해외에서 생산된 차를 국내에 수입해서 파는 차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지도 그렇다고 국내 배정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세닉이 이런 전례를 따라간다면 소비자들 기대치가 낮아지는 건 물론이고 지리 자동차 리스크도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한 것도 회수하지 못하고 브랜드 이미지는 안 좋아지고 판매량도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르노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리차랑 협업하는 신차들이 가성비를 갖추고 이것 때문에 판매량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중국은 자본과 인력으로 밀어붙이는 곳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과 물량이 무기입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최근에 새로운 생산 방식인 언박스드 공정을 공개했잖아요. 지금보다 생산 공정은 40% 이상 줄어들고 가격은 절반이나 절약된다고요. 더 빨리, 더 저렴하게, 더 많은 차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굳이 중국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가성비를 갖출 수 있고 줄어든 생산 단가 덕에 NCM 배터리도 부담 없이 채택할 수 있고 진짜 극강의 가성비를 원한다면 LFP 배터리를 써도 되는 거고 테슬라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이걸 도입할 겁니다. 기가 프레스를 볼보와 폭스바겐이 도입하듯 언박스드 공정도 전기차 전용 공장에만 도입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중국 브랜드를 구매할 이유, 중국 브랜드와 협업해야 하는 이유 또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전략을 쏟아부어야 하는 때라는 겁니다. 오로라 프로젝트든 세닉 같은 유럽 모델을 들여와서 팔든 야 이건 무조건 성공이야 이렇게 할 만한 차가 있다면 딱히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 기획하시는 분들, 특히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선택지가 많으면 좋은 게 당연한 거라서 르노가 올해를 시작으로 한국 시장에도 다시 길을 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